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오픈라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사실 시각에 따라서는 오픈라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경쟁사 약물들의 OS나 PFS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HLB의 간암 통계적 유의성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한 번도 다른 경쟁사 약물의 OS를 언급해 본 적이 없죠.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아니 정작 중요한 OS나 PFS 같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왜 쓸데없는 오픈라벨 같은 거나 확인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경쟁사 약물들도 임상시험 디자인만 봤지 임상시험 논문의 결과 지표를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갑자기 충격이죠. 전혀 관심이 없다니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이 한마디만 하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HLB에서 간암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충분한가? 다른 경쟁사 약물들과 비교를 해서 더 나은지 더 나쁜지 어떤지를 좀 가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임상시험 데이터는 이후에 발표가 될 테니까 그 전에 다른 경쟁사 약물들의 OS나 PFS는 미리 공부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자, 여기 페이퍼 하나를 볼 건데요. 제가 가끔 많이 가져와서 인용하는 페이퍼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퍼입니다. 온라인 Experimentation at Microsoft라고 적혀 있죠. 임상 시험이나 온라인 실험이나 그 논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두 개 있죠. 자, 블루 대시 그래프는 week over week입니다. 그리고 레드 솔리드는 same week입니다. 그리고 Y축에 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보니까 무언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설명을 읽으면 되겠죠. 자, 트리트먼트랑 컨트롤이 있습니다. 트리트먼트에서 컨트롤을 뺐네요. 블루도 레드도 실험군에서 대조군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위에 있으면 이 실험군의 결과가 뭔가 더 좋다는 것이고 0보다 밑에 있으면 이 실험군의 결과가 더 안 좋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건데 가로축을 보니까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뭔가를 측정했습니다. 블루 대시는 week over week이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를 비교한 거죠. 그리고 빨간색 레드 솔리드는 same week이니까 같은 날에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블루 대시는 week 2와 week 1을 뺀 거고요. 레드 솔리드는 week 2와 week 2 똑같은 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블루 대시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죠. 하지만 레드 솔리드는 같은 기간입니다. 둘 다 두 번째 주죠. 요 차이가 요 그래프 차이입니다. 둘이 실험군 빼기 대조군인 건 똑같잖아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같은 주냐 다른 주냐 같은 기간이냐 다른 기간이냐 요 차이입니다. 블루대시가 다른 기간, 레드 솔리드가 같은 기간.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뭐가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은 같은 기간이거든요. 뭔가 조금 일정하죠? 그런데 이 파란색 점선을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빨간색은 요 0%대에서 위아래로 등락이 있는데 이 파란색 대시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까지도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가기도 합니다. 변동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고 싶습니까?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고 싶습니까?
이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수백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어떤 피처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 한 번의 결정으로 광고 수익이 확 늘어날 수도, 확 줄어들 수도 있는 돈이 꽤 크게 걸려있는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조금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 파란색은 뭔가 조금 의심이 가죠. 이 변동폭을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 그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둘째 주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첫째 주에는 코로나가 없었던 주, 둘째 주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주, 당연히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ame week이라면 같은 기간이잖아요. 코로나가 없을 때도 둘 다 코로나가 없는 시기, 코로나가 있어도 둘 다 코로나가 있는 시기, 단지 실험군과 대조군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피처만 다를 뿐 다른 모든 것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블루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군이랑 대조군의 하나의 피처가 다른 것 플러스 요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최소한 두 가지가 다릅니다. 피처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변동이 있었던 게 과연 이 트리트먼트와 컨트롤의 차이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의 차이일 수 있느냐? 기간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임상시험이든 어떤 실험이든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고 결과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면, 피처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다면 요 변동이 과연 피처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다른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그 피처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기간 차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누가 의구심을 던지면서 비판하면 그거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블루대시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목요일에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설계한 연구자가 딱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상사한테 보고하러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한테 보고하러 간다. 야, 우리는 이 목요일에 요런 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광고를 부동산 광고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렇게 반론을 해보는 거죠. 아, 근데 우리 목요일에 다른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광고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결과는 사실은 윅2에 다른 웹사이트에서 대대적인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을까요? 반론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차이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다는 외부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보면요, 이러한 차이는 external factor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피처 차이가 아니라 외부 변수 차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단 일주일만이라도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인 것이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 변동폭을 한번 보면요, 같은 기간의 마이너스 값들을 보면은 1.93, 2.09%로 거의 변동폭이 소소합니다. 이건 첫 번째 주 차이, 이건 두 번째 주 차이, 그리고 전체 차이 다 2%대에서 있잖아요. 자, 그런데 week over week은 변동폭이 11%나 됩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커지죠. 이런 것들은 poor practice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걸로 한다?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경쟁사 약물들의 개발 현황 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퍼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 임상시험들은 다 기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교를 한다 해도 그 비교한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을 수 없는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힘든 분석이 되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또 코로나로 들어도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에 임상시험을 한 약물은 OS와 PFS가 꽤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임상시험을 한 약물은 OS와 PFS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임상시험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서 소라페닉과 비교하는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레드솔리드처럼 같은 기간 내에 대조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기간에 다른 임상시험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다른 임상시험의 OS나 PFS가 궁금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왜냐? 동일한 기간 내에 소라페닉과 신약을 비교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만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른 임상시험의 약들이 OS나 PFS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공부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급하게 궁금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도 슬슬 궁금해질 것 같긴 한데 그 궁금해질 때쯤 되면은 한번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Week 1은 1.93%, Week 2는 2.09%, 그런데 Week over Week은 11.38%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요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요 제목을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Week over Week 이펙트가 압도합니다. 요거를 묻어버릴 정도로 Week over Week 이펙트가 강력하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어도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같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